지금 앨런 머스크는 모든 돈을 어디다 때려 박으려고 해요? 반도체 AI 인프라에다가 때려 박으려고 해요. 데이터 센터도 짓고 반도체 라인도 직접 깔고, 그리고 반도체를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건 테라팹이고, 그 테라팹을 옆에서 도와주는 건 삼성전자가 이미 공장 지어놓은 걸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미 공장이 돌고 있으니 거기에 함께 들어가고 있는 녀석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있죠. 한미반도체, 원익 IPS, 유진테크, SNS텍.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개안을 시켜드릴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영상을 이렇게 풀어내는 스타일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이 얼마나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박살났습니다. 시장이 박살난 이유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삼성과 SK가 박살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미국장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에 집중이 되었다. 스페이스X가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이걸 지금 상장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채권 발행한다고? 그러면서 실망감이 우와. 그래서 스페이스X가 16%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스페이스X가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나니까 어이쿠, 반도체 회사들도 동시에 하락세가 나타나줬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격하게 하락세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스페이스X의 하락세가 언제까지 기술주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은 뭐냐면, 스페이스X 채권을 왜 발행을 했고, 채권 발행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향후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요 부분들을 봐야겠죠. 저는 요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진짜 애널킴은 시장 잘 보는구나 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선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식이 박살났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알겠어. 하지만 제가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왔으니까 이 내용에 한번 집중해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이 뉴스 하나로 모든 게 끝나요.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석이 잘 안 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한 지 10일 만에 스페이스X가 동안 16%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1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이 200억 달러는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스페이스X가 SAI와 흡수 합병을 할 때 차입한 SAI 빌린 돈이 200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부족함이 없이 잘 있었는데 XAI가 200억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부채가 스페이스X와 합병하면서 스페이스X로 넘어갔다. 근데 그 이자 비용이 0.5%에 달한다. 만기일은 7년 9월이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년 7월달까지는, 내년 9월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이자가 비싸죠. 그래서 이거를 갚아야겠어. 그리고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했잖아요. 그래서 시총도 굉장히 높아.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싼 금리로 갈아타겠다 이겁니다. 비싼 금리에서 싼 금리로 갈아타는 효과, 재무적으로는 좋다고 보거든요. 재무적으로는 좋은데 상장하자마자 이거를 스페이스X 주주들한테 전가시키는 행태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스페이스X는 돈을 이미 현금성 자산만 1000억이 넘게 있습니다. 40조 넘게 현금 다발을 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억 달러를 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열심히 모아서 2025년도에는 약 100억 달러에서 31년까지 7320억 달러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뭐가? 자본 지출이. 이 중에 6660억 달러가 AI 인프라에 집중된다. 이해가요? 딴 거 다 때려치고 이 한마디가 우리나라 시장을 결정해 줍니다. AI 인프라에 집중하겠다라는 뜻은 뭐예요?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겠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테라페. 그러니까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테슬라도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에 로봇도 만들고 있고 스로
우주항공 쪽으로 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로 따로 만들고 있어. AI, XAI도 굴리고 있어. 얘네들이 다 뭐야? 반도체 먹는 괴물들이야. 따라서 나는 테라팹이라는 반도체 회사를 만들 거야. 그래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여기까지 내용은 아시죠? 그래서 테라팹을 성공하겠냐, 그거 자본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기술력도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못 만든다. 그런데 역시 앨런 머스크, 나는 때려 붓겠다, 6,600달러를 때려 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에 달러치 채무 발행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테라팹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주가가 이 200억 달러 때문에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 채권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해주면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억 달러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이거에만 관심이 많을 겁니다. 항상 위기, 위험과 기회, 이 위기 속에서 기회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테라팹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지. 그리고 이걸 길게 보면 지금 빅테크들이 AI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돈을 때려 붓고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반도체가 미친 듯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날고 있다. 이 루틴이잖아요. 이 루틴이 깨질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을 더 때려 붓겠다라는 게 앨런 머스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아마존, 구글 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돈 더 때려 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과 SK의 주가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정받을 때가 기회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스페이스X가 이 이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돈 모아서 AI에다가 때려 박겠다, 데이터 센터에다 때려 박겠다, 이거잖아요. 반도체 더 빨아쓰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라팹에 누가 테라팹과 근접한가, 이걸 봐야지 장기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가시죠? 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점은 현재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제까지 빠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채권을 스페이스X가 20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는데 신용평가사들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트리플 A, 트리플 B. 얘는 심지어 트리플 B 플러스예요. 이게 뭐냐? 투자 등급이라는 거지. 투자 등급이라는 건 투자해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용평가자들이 봤을 때 이건 채권 투자해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쓰레기 펀드가 아니에요. 쓰레기 채권이 아니니까 투자해도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SpaceX 알파벳과 29년 중반까지 3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엔트로픽과 3년에서 최대 45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서 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돈 들어올 때를 미리 줄어놨으니 100억 달러는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발표하자마자 마이너스 4 빠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154달러까지 올라가 있어요. 공모가가 135달러고. 근데 모 대학교 교수나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62달러 그리고 103달러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위기가 창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스페이스X의 주가가 계속해서 빠질 거에 대한 불안감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100억 달러 채권 발행하기로 했죠. 근데 이거를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위험하게 보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기준 이자율 플러스 위험 스프레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기본 이자율에다가 당신의 신용 등급이 얼마나 낮으냐에 따라서 가산 이자율이 더 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대출 낼 때 이자율 몇 %라고 사람 모두 똑같은 이자율로 제공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시죠? 그게 이제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채권의 스프레드인데 이 채권의 스프레드가 얼마나 매겨질 것인가, 기본 이자율 플러스 알파 이거 얼마가 나올 것인가, 요거는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프레드가 높게 평가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쓰레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 주가가 또 빠져요. 근데 이 스프레드가 생각보다 작아.
그러면 그래도 채권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건전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버티겠죠. 그리고 또 하나 8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 이 실적 발표 당연히 적자 나오겠죠.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으니까 적자가 나올 거고, 거기에 내부자 보유 지분에 대한 락업이 해제되며 8월 21일과 9월 10일 각각 7%씩 해제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물량은 현재 유통 주식수 대비 수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 락업이 해제되는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건데, 지금 유통되고 있는 물량 대비 수배에 달하는 물량이 앞으로 더 나온다는 뜻으로 봐야 되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빠질 겁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빠질 건데, 이거를 이제 빅테크 분위기에서 봤을 때, 그래 너는 스페이스X가 지금 고평가니까 빠져야 될 때가 맞아, 개별 이슈로 빠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빅테크들이 주가에 영향을 안 받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면 좋지요. 왜냐면 얘네들은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으니까, 빅테크들이. 그럼 우리나라 주가도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앞으로 쭉쭉쭉쭉 빠질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줘서 빅테크들도 같이 쭉쭉쭉쭉 빠지고 있어. 다 같이 죽자라는 시장으로 가면 당분간은 폭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명확하게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흘러가는 연결고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지는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제가 첫 하락 사태를 제가 미리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어제 제가 SK 하이닉스가 빠질 거다, 눌린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죠. 눌린다, SK 하이닉스가 떨어질 거다라고 미리미리 영상을 찍어놓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밀린다고. 그리고 이 밀리는 상황이 지금 스페이스X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스페이스X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지배하는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와 연결고리가 언제 끊기는지를 봐야 돼요. 어쨌거나 단기간은 스페이스X는 눌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아야겠죠. 살아남고, 그리고 장기적인 우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저점을 같이 잘 잡아야 될 겁니다. 타이밍도 중요할 거고 종목 선정도 중요할 겁니다. 종목 선정 함께 해야겠죠. 저는 물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타이밍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채팅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체험해보죠. 길게 끌고 갈 필요 있으니까 한 일주일, 2주일만 체험해 보면 여러분들 금방 실력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이라고 채팅방 보내주시면 체험방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체험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에너킴은 믿고 따라갈 만해 라는 결론으로 이끌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체험방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준비한 내용을 마저 다 이야기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죠. 몇 개씩 나누려니까 좀 그래. 자, 그러면 어쨌거나 결론은 하락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기회는 어떤 식으로 찾아야 보입니까? 기회 뭐가 보여요? 테라팹이 보이죠. 테라팹이.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돈 끌어모으기 위해서고, 돈을 끌어모아서 결국 기승전 뭡니까? AI에다가 돈 때려 부으려고 돈 이렇게까지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AI 인프라 투자에 집중, 이거는 결국은 테라팹이라는 이야기고, 테라팹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 보신다면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테라팹을 만들려고 하니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삼성과 따로 합작을 한다는 거야. 정확히 보셨습니다. 삼성전자 저기 어디죠? 파운드리 하나 짓고 있죠. 그치? 여기 있네요. 테일러 오스틴. 테일러에다가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6년 하반기에 시운전 들어가고 27년부터 양산 들어가고, 그런데 앨런 머스크가 지금 테라팹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게 수율이 언제나 나올지 잘 모르겠는 거야. 테라팹을 짓는 건 3에서 5년 정도 걸리고 100조 원 때라 부어야 되고 수율 장담 못하고, 그러니까 이미 90 이상 지어진 삼성 테일러 2나노 라인을 우리 전용 라인처럼 쓰자라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 테슬라가 반도체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아웃소싱을 좀 하자. 그래서 삼성이 공장 짓고 있는데 그거 라인 하나를 우리를 달라. 그리고 나서 니네가 좀 알려줘라. 그래서 여기 보면 테슬라의 기술자가 상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테슬라 엔지니어링 상주 튜닝 보이죠? 그러면 삼성도 그냥 기술을 넘겨줄 리는 없으니까 뭐 엄청나게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앨런 머스크는 모든 돈을 어디다 때려 박으려고 해요? 반도체 AI 인프라에다가 때려 박으려고 해요. 데이터 센터도 짓고 반도체 라인도 직접 깔고, 그리고 반도체를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건 테라팹이고, 그 테라팹을 옆에서 도와주는 건 삼성전자가 이미 공장 지어놓은 걸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미 공장이 돌고 있으니 거기에 함께 들어가고 있는 녀석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있죠. 한미반도체, 원익 IPS, 유진테크, SNS텍, 이들이 페랍텍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원익 IPS가 삼성전자 테일러팹 선당 공정에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죠. 원익 IPS 주목을 해봐야겠죠. 원익 IPS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원익 IPS는 SK텔레콤이 ADR을 합니다. 미국 주식에다가 상장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다 상장시켜서 40조 원 정도를 땡겨와서 이 현금을 가지고 인프라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프라 투자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원익 IPS입니다. SK가 인프라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주가가 상승했던 녀석이 원익 IPS입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삼성전자 테일러팹 선당 공정의 국내 유일 공급사로 활용이 된다라고 이미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원익 IPS는 삼성과 SK 둘 다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는 7월 1일에서 7월 3일까지 흘러가는 요 사이에 코스닥 상장 30주년 행사에 뭐 있어요? 코스닥 승강제가 나오죠. 코스닥 승강제가 나올 때 프리미엄 등급을 누가 받습니까? 원익 IPS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마침 주식은 항상 눌릴 때 사야 되지 않습니까? 원익 IPS 폭락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더 올라가겠냐 싶죠? 근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빠질 때가 뭐예요? 기회를 노려야죠. 매의 눈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당분간은 뭐 한다 그랬어요? 당분간은 주가가 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익 IPS 밑에서 침 뚝뚝 흘리면서 더 빠져라 더 빠져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말대로 원익 IPS가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원익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왜? 유진테크 테라팹 파일럿 라인 증착 장비 견적 요청 단계.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얼마 전에 끼고 싶어갖고 스페이스X 500억치 매수했다라는 이야기 저번에 한번 전해드린 적 있죠. 얘는 HBM 패키징 필수 장비를 하는 애라서 반드시 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함께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 원익 IPS, 뭐 유진테크 이거 다 사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일단 반도체로는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나를 물고 그 다음에 단타로 나머지를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제가 돈으로 바뀌는 타이밍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진행을 할 거다. 그러니 함께 진행하실 분들은 체험방이니까 체험이라고 적어서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 그려봤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구조적인 흐름이 어떤 식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 진짜 이건 이렇게 될 게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락세에 너무 쫄지 말고 타이밍을 보는 게 맞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채널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